자유헌정TV와 한반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과 대학생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동맹파업으로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남으로써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숨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 갔는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부는 뭘 해야 되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어떠한 명분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오늘은 의료 대란으로 번지고 있는 의료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책은 또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김용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정영균 전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사태가 돌발했는지 우리 정 대표 한번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의과대학이 40개가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3,058명이 해마다 입학하고 졸업을 하는데, 이게 정부가 2,000명을 더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데 대한 그게 전공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정책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로서 지금 사직을 하고 사실상 그 업무를 보이콧한 그런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야기했죠. 왜 전공의들이, 지금 개원이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왜 전공의들이 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전공의는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1년 동안 인턴을 하고 4년 동안 레지던트를 해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병원에 수습을 하고 있는, 한 100개 대학 아마 병원에 수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10,000명가량 되는 전공의가 이런 의료 분란이 있을 때마다 왜 전공의가 나서느냐. 이 전공의가 가장 병원에서 파워풀한 조직입니다. 전공의는 젊고, 그리고 병원마다 옛날과 달리 전공의 협의회가 있고 전체 전공의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토탈 의사로서 이제 전문의를 따면 11년 내지 13년 정도 걸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가면은 지금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앞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사직을 하고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의대생들을 지원을 했다 해도 앞으로 15년 후에나 의료회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10년 정도, 15년, 12, 3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이 이제 한 2, 3년 되면은 뭐 개업을 하든 병원에 봉직을 하든 하면은 한 6, 7년 되면은 같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때? 그렇습니까? 어떻게?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재 한 3,058명 정도의 정원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 하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 변호사도 이런 게 있었어요. 현재 원래 변호사가 전국에 300명 정도 있다가 3,000명 정도 있다가 그 뒤에 확대되어 현재 한 3만 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늘어나면 변호사 업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만, 각 로스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길러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단순한 변호뿐만 아니라 사내 변호사, 또 공무원, 기타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이 변호사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그 모든 덕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고, 또 이러한 변호사들이 이 숫자가 늘고 힘이 생김으로써 지금 대통령 후보 전부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의료인들이 현재 3,000명에서 2,000명 늘어서 5,000명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변호사도 어디에 사건이 있느냐 그랬습니다만은 전부 할 일이 다 있어요. 의료인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국내 수요가 현재 돗대기 시장 같은 이 병원의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좀 탈피해서 여유있게 진료를 할 수 있고, 국내 고급 진료가 또 가능하고, 국외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기타 후진국에 많은 의사들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길러 놓으면 이것이 국력이 되고 국부가 되고 국가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의료원인 자체의 힘이 3,000에서 2,000이 더 는다면 3,000에서 5,000 정도의 힘이 증가하고, 여기에서 의료인들이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저력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단순한 치료하는데 우리가 서로 경쟁이 돼서 얼마 못 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전공의들이 앞장을 섰는데 왜 전공인들이 이 의사 파급 때는 먼저 앞장서는 것입니까? 왜 전공인들이 매번, 그러니까 전공의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라는 것이 크질 않죠. 전공의 완전히 이제 전문의가 되고 또 개업의가 됐을 경우에는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의 뿌리와 기득권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에서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전공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무르익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때 기분 같은 그러한 그 쉬운 생각을 가지고 국가 시책을 아주 너무 소홀하게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의료 파동이 있었죠. 어떻게 결말이 났죠?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한 400명인가 정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전공의 또 의료계에서 의협에서 강력히 반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설거문이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원상대로 복귀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시끄러워질 뿐만 아니라 저렇게 되면 소위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데, 저 과정에서 진료 거부라든지 복귀 명령 거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징역을 가는 사람도 생길 거고 자격 정지되는 사람도 될 거고, 오히려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상불상사가 생기고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런 것은 그 의료인들 스스로가 자성하고 또 스스로가 따독거려 가지고 이런 일을 막아서 국가에 큰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이것을 수습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집단으로 그 근무를 거부하고 사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법조계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공의들이 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상당히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법망을 피하는 것을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파업을 한다든지 사직하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 보이는지 여러 가지로 의유를 할 수가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거래 방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이 있는데, 업무방해라든지 있는데, 지금 이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사직하면은 이것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없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 행정명령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뭐 면허 정지를 한다든지 면허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달을 갖다가 등기를 한다, 등기를 열어보지 않는다든지, 또 응급할 때, 급할 때 SNS로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뭐 핸드폰을 완전히 닫아놓고 안 받는다든지 이럴 때 대부분 판례가 이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사직할 때는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지 진료 개시 명령을 발해가지고 어긋냈을 때는 3개월 동안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 3개월 면허 정지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관의 장이 이 진료를 명령을 발해가지고 거기 거부하면은 면허 정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과연 병원장이, 기관장이 그러한 명령을 발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파업적인 의사들이 단식을 하는 등 극한적인 모양새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의사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까?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이 현금의 의사들한테 그토록 불이익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의사라 그러면 이제 이 사회 상류층, 소위 제일 신사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사주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앞으로 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자네 얼굴이 그래 생겨가지고 정성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럼 정성이 안 되면 제가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주 봐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정성이 안 되면 인간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구나. 이 심상이 됐다. 이 사람은 진짜 정성이 되겠다고 해서 너는 정성이 된다. 너의 심상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이 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국민을 구하고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인인데,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향해 가는 이 의료인들이 이게 정원 늘린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의료인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을 넓혀주고 의료인의 직역을 확대시켜주고 진로를 더욱더 강하게 밀어주겠다고 하는 이 국가 실체에 반대해서 이런 식의 투쟁을 한다는 것은 국민도 실망을 시키고 또 모든 그 역사적으로 이것은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지금 이 의료의 이 중대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필수 의료, 우리가 산부인과라든지 흉부내과, 심장내과, 그리고 청소년 소아과 이런 데는 의사들이 가지도 않고 지원도 안 하고, 이번에도 통계를 보니까 이 전공의들이 이 인턴들이 지원했는데 보니까 거의 거기는 없고, 전부 뭐 안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그 다음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이런 데는 그냥 몰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가로서는 이런 필수 의료, 소위 말하는 뺑뺑이 돌고 응급실, 응급실 뺑뺑이 돌고, 지방에는 또 의사들이 전부 서울로 오고 있고 지방에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어쨌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복지부 논의한 결과
무슨 뭐 서울대학교에 있는 홍 교수도 그렇고 도사연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 대개가 한 15,000명 정도 의사가 앞으로 필요하다 10년 뒤에. 15,000명인데 여러 가지 뭐 AI라든지 또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5,000명은 제하더라도 10,000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2,000명을 한 앞으로 정원을 매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의사들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의협에서는 지금도 의사들 충분하게 안 모자란 얘기입니다. 안 모자랐는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예, 이것을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책을 잘못해놓고는 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는 전문만 무조건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게 예, 막 간단하게 뭐 의협의 그 주장인데 의사들 주장인데 이 문제는 정부도 잘못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00명을 갖다가 정원을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필수 의료에 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가느냐? 전혀 안 갑니다. 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필수 의료와 지방에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고 정책을 해놓고는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2,000명만 그냥 올린다 이래 하니까 이거는 의사만 많고 경쟁되는 것만 더 경쟁이 심화되고 막상 필요한 데는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의협에서도 의사들이 주장하는 또 저는 어떤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복지부 장관도 경제과 출신입니다. 지금 이걸 담당하는 2차관 복지부 2차관도 보고는 하는데 서울대 경제과 출신 1차관도 이분은 행정관과 그 출신입니다. 건대 행정과. 근데 이 문제는 의료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참 생명을 다루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존경받는 의료계 존경받는 그런 분이 장관이나 하다못해 차관이 있어가지고 의료의 현실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네요. 정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또 혹자는 국내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게 의사 직업입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5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그래서 오는 이 의사들의 이 자만심에서도 온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한 따라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하는 이런 또 잘못된 생각도 하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제에 의사들이 계속 그 파업을 계속하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방안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의료인들이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 업계 예를 제가 들어서 합니다만 처음에 변호사 숫자가 3,000명에서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날 때 굉장히 모두 우려를 했어요. 이거 이래 되면 이제 변호사 아무 할 일도 없고 팔이 날리고 이래 하겠다. 이래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호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 자기 직역을 확대시키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들어가고 경찰관으로도 들어가고 공무원으로도 들어가고 또 사내 변호사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무역회사도 들어가고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옛날에 그 변호사의 지위를 전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너는 보건소장 해라, 너는 어디 가서 어떤 걸 해라 이런 식으로 군의관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숫자가 적절한 숫자가 되게 되면 그 숫자에서 필요한 분야의 그 전문의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정부 정책이 그걸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게 되면 무의촌 같은데 또 내려가서 무의촌을 다독거리는 그러한 의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의 그 막대한 그 의료 수요에 대응해 가지고
슈바시 샤워 같은 그런 성인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세계적으로 최고의 의료 실력을 가진 의사가 있다 이런 소리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의료 인력이 이렇게 확대되고 계속 정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의료 최강국이 되고 또 의료 강국을 통해서 최첨단의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그 조그만한 것만 보지 말고 대국을 보면서 이 의료 문제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한 의사의 여자 의사의 글인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2500여 년 것으로 오늘날의 임상 현황과는 같을 수가 없다.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이미 지나갔다는 이런 아주 그 현실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연유인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선배들도 젊은 의사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시키고 파업을 이어가도록 그러한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때로는 이 많은 전공의 중에 행여 반국가 세력은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설득시켜서 병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태를 더 해결할 수 없는 모양새를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의료 수준이 높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료의 우리 의료 체계라든지 의료 구조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터질 것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른 그러한 그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사도 직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장래와 직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직업과 달리 의사는 한 1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13년 동안 하고 이 지금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노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그러한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의사의 정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 그러한 생활지수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의 선진국도 계속해서 해마다 의사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께서는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의료 문제 이것은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출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지방행정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이렇게 좀 강경하게 대처 나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에 뭐랄까 지금 참 박민수 차관 같은 분은 굉장히 해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복지부 장관 수장을 갖다가 존경받는 의사로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조금의 정원수에서 무슨 숨통을 튄다든지 퇴로를 열어주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것이 더 오래 가면은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고 정말 우리가 지금 내외적으로 안보라든지 경제 위기가 있는데 이것까지 의료 대란까지 난다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께서는 하루빨리 이것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 정부가 이 정부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당면한 과제가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의 숱한 그 개혁 과제가 있는데 이 개혁 과제들이 전부 그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전혀 그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문제죠. 네. 그런데 현재 의료개혁 자체가 물론 앞으로 야당 여야 합의를 통해서 또 발전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료개혁 이거 하나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까지 실패해 버리면요 이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옛날에 그 하무라비 그 비석에 보면 말이죠. 하무라비 법적 만든 그 비석에 보면 요즘 청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항상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문제를 잘 다스린 국가는 살아남고 잘 못 다스린 국가는 그 바빌로니아 같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도 개혁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적절히 개혁을 해줘야지 개혁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도 다 망했고 개혁을 잘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개혁 과제는 우리가 철저히 국민들이 단결해서 밀어가지고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각 대학의 그 정원 문제를 다뤘을 때 아마 2,000명 이상 의료진이 필요하다, 의대생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인 중에 한 1,500명 정도로 증원 숫자를 1,500명 정도로 줄이면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부가 지금 사실 이제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그동안에 아까 우리 그 사회자 말씀대로 여러 번 거쳐서 이 전공의가 이 어떤 의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려면은 걸고 나와가지고 무산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도 정부가 물러나면은 앞으로 의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레간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때 항공 통제사들이 대물을 하고 전부 다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간 대통령이 군대에 항공 통제사들 전부 다 데려와가지고 전부 하고는 지금까지 그때 그만둔 분들을 갖다가 복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뒤로 미국에는 데모, 시위, 파업이 공직적인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강대강으로만 나가면은 저는 파국이 될 거고 이게 또 자칫 엄벌주의로 가면은 일부 의사나 교수들도 가담하려는 동조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 말씀대로 한 500명 정도 양보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장도 좀 교체도 하고 의사분들 그 장관이나 이렇게 장관은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체해서 새로이 서로 협의를 하도록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결이 저는 될 걸로 봅니다. 그 정부 방침은 그러면 어떻게 또 의료인들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법적인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처벌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고요. 서로 간에 그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명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러나 정부로서는 큰 의욕과 결단을 가지고 2,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각 의과대학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 보면 2,000명 이상이 현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숫자를 각 대학별로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1,500 정도로 하면서
또 그 필요한 부서에 의료인들의 필요한 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인사들을 포진을 시키면서 의료계가 의료 대란으로부터 다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만나 필수 그다음에 지역 의료의 문제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정상화 정책 4가지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만 저는 지역 문제는 서독에서 그걸 했어요. 서독에서 일정 지역에만 10년이면 10년 근무하도록 그렇게 의사를 갖다 사전에 조건을 가지고 의사를 뽑고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우리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은 서울대학교 최고의 그 뭐랄까 과라는 경제과라든지 뭐 공대 이런 데 사람들도 전부 다 그만두고 전부 과대로 전부 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컴퓨터 학과라든지 공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의사가 평생 동안 사다리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직업을 보장하기 때문에 의사가 뭔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구라파 서독이나 선진국에 보면은 어느 나라도 의사를 이렇게 선호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독이나 프랑스 같으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과학자입니다. 엔지니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새로이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한지를 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소아과라든지 지금 흉부내과는 내과에 앞으로 있으면 우리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갖다가 데려오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공공의료로서 정부가 흉부외과, 내과, 심장내과에만 하는 대학을 의과대학을 세우고 청소년 산부인과 이것만 하는 대학을 세우고 이런 특수한 대학을 공공의료를 갖다가 확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예, 국민들의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을 가는 일입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예약부터 해야 되고 또 그 예약 날짜에 찾아가면 제대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게 가장 국민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결이 돼야 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 동네 인근 병원은 인근 병원대로 대기실에 환자가 막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예, 의료 대란은 멈춰줘야 합니다. 더 이상 환자를 볼모로 한 이 잘못된 투쟁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쟁을 멈추는 방법과 우리 정영근 대표께서 또는 김용근 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정부의 시책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파업 중인 의료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오늘 이 토론을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어떤 문제를 갖다 정책을 세울 때는 좀 신중하게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복지부도 28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관계들하고 그렇게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통이라든지 정책의 접근에 있어서 미흡한 게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뭐랄까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력이 저는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사까지도 가운을 집어 던지고 진료의 현장을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볼모로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이런 현상이 돼 있으면 이 사회가 완전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로 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떤 점은
타소 후퇴하고 어떤 점만큼도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다음 우리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걸 이행해야 되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한 번 더 이 단계에서 왜 2,000명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께서도 의사들은 우리가 이 사회의 가장 그 신사고 가장 또 이 국민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도층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신사적으로 좀 더 국가를 생각하면서 좀 더 사회를 생각하면서 좀 더 국민을 생각하면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겠다.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슴에 새기면서 거기에서 적절한 그 타협점과 어디서 후회하고 어디에서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의 원활한 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